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 쪽을 향하여 서게 되는데 지금은 실험 대상자인 단 한 사람만 문 쪽을 향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성은 당황한 모습으로 주위를 살피다가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벽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벽을 보고 서 있는 황당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 실험은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1962년 뉴욕에서 진행한 엘리베이터 실험을 방송에서 재현한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압력이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을 동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답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정답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바로 유명한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애쉬는 7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하나의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준 후 길이가 다른 3개의 선이 그려진 또 다른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는 처음 보여준 카드와 똑같은 길이의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쉬는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보여준 카드에서 처음 보여준 카드와 같은 길이의 선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 7명 중 6명은 고의적으로 오답을 이야기하도록 한 실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진짜 실험 대상자는 마지막에 답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 대상자의 평균 75%가 다른 사람들의 동조해 오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신껏 정답을 말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애쉬는 실험을 마친 후 오답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답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동조했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가 말해주듯이 처음에 맞는 답을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른 답을 이야기하자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조한 것입니다. 애쉬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더 밝혀냈습니다. 첫째,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오답을 말하는 협력자가 3명인 경우 동조 현상이 가장 강하게 발생한다. 셋째, 오답을 말하는 협력자 중 1명이라도 다른 오답을 말할 경우 실험 대상자의 오답률이 25% 감소한다. 이 마지막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동조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는 군중이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보다 지배적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군중은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군중심리의 원인을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지배적인 의견에 동조하며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군중심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군중심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군중들이 자제력을 잃거나 비이성적인 집단 행동을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애쉬도 자신의 실험 결과를 보며 충분한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조차도 기꺼이 흰 것을 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 심리 자체는 본래 가치 중립적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에서 근현대사에 나타난 나치즘, 파시즘 등은 군중 심리의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입니다. 이것은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군중 심리를 이용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역시 군중 심리를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군중 심리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은 물론 IMF 사태 때의 금모으기 운동도 군중 심리가 긍정적으로 발현된 예입니다. 또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태안에 모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역시 우리에게 군중 심리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스폰서와 파트너라는 수많은 군중들로 이루어진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군중 심리가 작동한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도 있고, 부정적인 군중 심리가 작동해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중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는 군중을 이끄는 리더와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가 군중에게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군중 심리는 한 개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